홍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외에 개인회생과 이제 보완하거나 혹은 경쟁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이건 이제 뭐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나오죠. 갈림길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내 지금 현재 처지에서 개인회생 하는 게 나은지, 워크아웃 쪽으로 가는 게 나은지, 새 출발 기금, 캠프로 가는 게 나은지, 장단점을 완벽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채무 조정은 법원만 가능한 것은 아니죠. 법원은 개인회생 파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법정이라 그러죠. 법정.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조정. 예전에 이제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썼죠. 그거는 법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은 91일 이상, 3달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일에서 89일까지죠. 3달 이내. 이건 3달 이상. 그래서 프리워크아웃은 이제 이자율을 조정해주죠. 그리고 금액이 이제 한도가 있고요. 이제 프리워크아웃이 가장 감면율이 작죠. 그 다음에 워크아웃. 금융기관의 사적 화의 및 협상입니다. 이건 사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용회복위원회는 뭐 공적기관이지만 원칙적으로 정부위원회는 아니죠. 근데 금융위원회는 정부 공식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하고 다릅니다. 금융감독도 민간감독기구입니다. 근데 금융위원회는 정식 정부 기관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그렇죠? 새 출발, 여기서 하는 게 새 출발 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합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저를 선임하지 마세요.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를 뭐 개인 파산이든 회생이든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고 이제 흔히 말하면 견적을 보고 수임료, 비용은 뭐 비슷하죠. 이제 수임료가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뭐 천차만별의 대략적인 바운더리는 있죠. 거기서 좀 비싼 사람은 비싼 이유가 있을 테고, 비싼 사건의 난이도가 있을 테고, 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좀 비싸지고, 쉬운 거는 이제 뭐 150, 200으로 내려가죠. 또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테고, 다양한 기준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이냐 회생이냐. 변호사 수임료이 법원 비용, 그죠? 개인회생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발생하죠. 빚이 규모가 작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빚이 뭐 2천, 3천 배니 안 되면 다 갚아야 되고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액 채무의 딜레마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소액 채무. 채무가 1200만 원입니다. 근데 비용은 1200짜리 사건이나 1억 2천 사건이나 들어가는 품은 똑같습니다. 이 변호사 일이라는 게, 그렇죠? 비용이 작다고 일이 쉽거나 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00만 원치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억 2천이라 그래서 더 일이 더 많이 하는 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10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채무가 크지 넣어야 될 사항은 비슷합니다. 근데 1200에 300을 넣습니다. 비효율적이죠. 몇백만 원. 결국 이것도 뭐 얼마나 탕감받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60만 원 빼니 못 법니다. 근데 월 10만 원씩 해서 3년을 내서 빚을 1200을 갚겠습니다. 10만 원 1년이 얼마입니까? 120이죠. 3년이면 360입니다. 360 내고 1200을 860, 840을 탕감받죠. 300 쓰고 840 탕감. 되게 비효율적이죠. 더군다나 회생이면 신용카드도 못 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채무자입니다. 1억이 있습니다. 비용이 300입니다. 이럴 때는 합리적이죠. 5천만 원 이득을 해 300을 투자하는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준 채무가 2,000원 이하라면 워크아웃을 먼저 고려하라고 합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관이죠. 채무 조정에 관한 한 법원 판사들, 그쵸? 또 상당한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생에서는 회생위원, 판사가 직접 안 하죠. 일반 민사재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소액 사건이든 뭐 가산 사건이든 판사가 재판권은 판사가 행하니까 다른 사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판입니다. 본질이. 근데 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비송입니다. 소송이 아니에요. 당사자 쌍방 간의 어떤 엄격한 증거에서 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재판에서. 증거 그냥 대략적인 소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건을 대량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신속하게. 그럼 결국은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감독은 판사가 하겠죠. 개인회생, 리해빌리테이션. 소득과 재산에는 철저한 증빙을 요구하죠. 소득이 너무 적거나 재산 내역이 불투명한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요, 상대적으로 유효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법원의 엄격한 잣대보다는 좀 융통성 있는 접근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일반 민사채무, 상거래 채무가 포함 안 된 데는 당점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상거래 채무가 많은 분들은 개인회생을 하는 거고요. 상거래 채무가 없고 금융기관, 정식의 1, 2금융권 위주로 있는 분들은 워크아웃을 가는 게 유리하겠죠. 누가 빚을 조정해 줍니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해줍니다. 엄격한 법적 절차에서 일종의 결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5만 원을 받고 이제 도와주죠. 금융기관의 사적화입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 연체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냐? 개인회생은 연체가 불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연체 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요. 빚독촉을 미리 방어할 수 있죠. 담보, 무담보 합산 총 25억 원입니다. 담보분은 15억, 무담보는 10억까지. 워크아웃 새출발 기구는 연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30일에서 90일 이상 연체 발전 시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은 최대 15억. 그렇죠? 담보 10억, 부담보 5억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개인회생보다는 좀 범위가 작다. 그렇죠? 변제 기간은 빚을 얼마나 오래 갚아야 할까? 개인회생은 최장 5년입니다. 통상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 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청년, 29세 미만의 청년,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족, 그다음 65세 이상의 뭐 고령층, 그 다음에 장애인, 그렇죠? 이런 분들은 2년만 변제해도 끝날 수 있도록 2년도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최장 10년입니다. 보통 7년에서 7년, 8년, 9년 정도 하죠. 새출발 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이거 25년 아닌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최장 20년이야. 롱텀이죠. 회생은 짧고 굵게, 나머지는 길고 가늘게 가는 구조는. 이 새출발 기간은 사실은 한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30대 중후반 정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20년간 일단 그거를 쪼개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생존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든지.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안 되면 결국 뭐 파산으로 가는 거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결국은 마지막 처리소는 파산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의 기회를 주는 거죠. 탕감 대상, 사채와 세금도 파는 개인회생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사채, 그렇죠? 개인 뭐 계금이라든가 개인 간의 대여금, 친구, 뭐 부부가 아니라 뭐 형제, 가족, 선후배,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진짜 악성 사채라 그러죠. 시장통에 김 부장, 박 부장 이제 명함 주면서 일수 사채 다 포함됩니다. 진액이 비린도 그렇죠. 세금, 벌금은 우선 변제합니다. 개인회생에선 탕감 대상은 아니고요. 워크아웃 새출발 기금은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약에 가입 안 한 데는 어차피 뭐 따로 사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뭐 갚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채는 안 됩니다. 개인 간 채무도 안 됩니다. 상거래 채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금융기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일로 가는 게 나은지 일로 가는 게 나은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 동의, 그들이 거절하면 끝인가요? 개인회생은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법원이 이 사람이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격식에만 딱 맞으면 무조건 조정을 해줍니다. 채권자가 반대하고 이의를 해도 뭐 이의사유를 조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워크아웃 세출받기 이유는 동의가 필수입니다. 채권단이 동의가 있어야 거절 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차이점이 크죠. 신용회복, 언제 다시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세출받기금은 성실 상환 1년 후에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기록 삭제 가장 빠르고요. 워크아웃은 변제 완료 후 2년 동안 2년 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 후 3년에서 5년 연체 정보가 삭제됩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지 한 1년 이제 1년 다 돼가죠. 조금 있으면. 근데 얼마 전에 아마 몇 개월 전입니다. 개인회생을 1년 정도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뭔가 이 신용 조치를 하겠다라고 뉴스에선 떴는데 실무에서는 아직은 뭐 그 준비 중인지 없습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 나중에 뭐 시행한다면 또 엄청 또 광고를 하겠죠. 기다려 보십시오. 비용 비교. 투자 비용 대 무료 서비스. 개인회생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임료. 이게 왜냐면 사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진출해서 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의 뭐 보수 혹은 이 사업 이익을 위해서 수임료를 적절하게 이제 책정을 하죠. 뭐 천차만별이지만 아주 비싼 수임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아주 저가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비용은 똑같죠.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용, 부채 증명서 떼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예납 비용. 개인회생에서는 뭐 일정한 2억, 서울은 2억입니다. 2억 넘는 채무자들은 외부회생위원, 변호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그 밑에 급여 소득자들은 법원 내부회생위원이 하고요. 사업자들은 거의 다 외부회생위원이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가가 대리하는 투자 개념입니다. 워크아웃은 세출받기금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워크아웃은 아마 5만원 내면 되는 것 같아요. 세출받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관 직원이 절차를 이행하는 복지 개념이죠, 이건. 왜냐면 이 공무원들, 이 기관들, 이 직원들은 사실은 그 충분한 급여를 받죠. 급여를 받고 뭐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연차에 따라서는 변호사보다 훨씬 날 수도 있어요. 동종에.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 국가의 녹을, 그렇죠? 녹을 먹는 아니면 뭐 협회. 그래서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최종적으로 한눈에 보는 정리해 보면 개인회생 법원 주관하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세출받기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정부기관입니다. 모든 빚 사채가 포함되고 워크아웃은 금융권, 이것도 금융권. 동의 여부는 개인회생은 불필요하다. 강제로 법원에서 인가해 주는 거고요. 필요. 변제기간 최장 5년, 2년에서 5년이라고 합시다. 워크아웃은 최장 10년, 세출받기금은 최장 20년.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150에서 뭐 한 300.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사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관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워낙 많아서 막 정리해야 될 사건. 그 다음에 뭐 영업소득이 그 집계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 또 회계 장부나 원장까지 봐야 될 거. 그런 거는 사실은 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일반 회생급에 준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임료는 사실 플러스 알파입니다. 뭐 2, 300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각 변호사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튼 간단한 사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비용이 없습니다. 세출받기금도 없습니다. 신용회복은 개인회생은 면책 후 3년에서 5년 후 삭제가 원칙이었는데 1년 후에 삭제한다는 얘기가 있다. 여기에 준해서 워크아웃은 만납 후 2년, 세출받기금은 성실 상환 후 1년 후. 성실 상환, 이게 세출받기금을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개인회생에서도 요 세출받기금처럼 1년은 성실만 상환하면 뭔가 공공정보를 삭제해주겠다라고 한 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이그노시스.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먼저 진단을 받죠. 먼저 질문을 합니다. 증상을 설명하고요. 청진기 좀 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고 그 다음에 뭐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큰 원통에도 들어가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점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새 출발 기금을 먼저 우선 문의합니다. 소액 채무일 때 은행빚만 있다면 워크아웃 새 출발 기금으로 일단 가세요. 그다음 뭐 스텝 2 안전말 활용. 워크아웃이 거절되거나 도저히 갖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스텝에서 진단을 했는데 워크아웃이나 세출기간에 안 된다. 그러면 안전말 활용. 워크아웃이 거절이나 도저히 갖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전말 활용. 도저히 어렵다면 개인회생 전환이 가능하고 즉시 회생이 가능합니다. 체명이 크거나 사체, 지인, 빚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이